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과학기술원 황성주 교수님 연구실에서 K-멜로디 과제 진행하고 있는 김동기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유립스에 업습된 저희 논문인 More Llama Toward General Understanding of Molecules in Large Molecular Language Model이라는 논문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연구는 어떻게 하면 분자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잘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입니다. 네, 먼저 잘 아시다시피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범용적인 라지 랭귀지 모델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델들은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과학, 수학, 검색, 번역 등과 같은 다양한 태스크를 별도의 추가 학습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범용적인 툴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라지 랭귀지 모델들도 여전히 신약 개발 태스크를 풀기에는 한계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분자 구조 해석에 대한 한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보는 분자는 분자의 구조이지만 챗GPT와 같은 라지 랭귀지 모델들은 텍스트만 인풋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스마일즈와 같은 스트링 레프레젠테이션만 인풋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일즈 레프레젠테이션은 이 분자의 스트럭처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풋을 넣어줬을 때 여전히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은 전문 지식에 대한 부재입니다. 신약 개발과 관련된 태스크들은 화학이나 생물학, 독성학, 약동력학과 같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특히나 퀸이나 라마와 같은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렇게 전문적인 지식들에 잘 학습이 되어 있지 않아서 여전히 신약 개발과 관련된 태스크를 풀기에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비공개 소스인데요.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모델들이 좋은 성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비공개 소스 모델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보안 이유로 이러한 모델들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혹은 ADMET 태스크의 추가적인 학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자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오픈소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따라서 신약 개발자가 개인 서버에 이 모델을 다운받고 새롭게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구조 분석과 성질 예측 결과를 쉽게 받아보고 더 나아가서 ADMET 태스크와 같은 굉장히 특화된 태스크에 추가 학습시킬 수 있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챌린지를 잡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챌린지는 분자에 대한 일반적이고 제일 기본적인 성질을 학습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는 분자의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을 이 해당 라지 랭귀지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을 첫 번째 챌린지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분자적 추론 역량입니다. 분자의 성질은 분자의 구조를 봤을 때 바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분자의 성질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복잡한 인과관계를 학습해야만 추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분자 성질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것을 두 번째 챌린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처음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이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이 어떠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었는데요. 즉, 화학적 성질은 분자 구조에 영향을 받고 생물학적 성질은 분자의 화학적 성질과 구조 이 두 가지 모두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왼쪽 분자를 보시다시피 이 분자가 주어졌을 때 이 분자 구조로부터 이 부분은 리포필릭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하이드로필릭한 부분이다라는 화학적 성질을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화학적 성질과 분자의 구조에 기반을 해서 이 부분은 페리에시드라는 바이올로지컬한 모티프이고 이 부분은 포스포콜린이라는 어떤 모티프이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몰레큘의 펑셔널리티를 예측할 수 있을 건데요. 예를 들면 이 분자는 스핑고리피드의 한 타입이고 셀 멤브레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셀 시그널링에 관여를 할 것이다 라는 최종적인 펑셔널리티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논문의 핵심은 이러한 분자 성질 간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잘 모델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이제 분자의 구조적인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제일 핵심이 될 텐데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델 아키텍처를 개선하였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2D 인코더와 3D 인코더 두 가지를 이용하였는데 이 각각 인코더는 각각의 특이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2D 인코더는 몰레큘 그래프렌테이션으로 이제 모델링하기 때문에 싱글 본드나 더블 본드, 아로마틱 본드와 같은 본드 타입과 아톰 간의 커넥티비티를 익스플리시트하게 모델링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3D 인코더는 이제 분자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하기 때문에, 즉 아톰 타입과 아톰 코디네이트로 표현하기 때문에 몰레큘러 서페이스 에리아나 몰레큘러 볼륨과 같은 3D 특성을 모델링하기에 적합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2D 인코더와 3D 인코더 두 가지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 인코더로부터 오는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잘 배합하기 위해서 블렌딩 모듈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블렌딩 모듈의 골자는 여기 보이시는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2D 인코더로부터 오는 정보를 3D 레프렌테이션으로 넘어주고 3D 인코더로부터 오는 정보를 2D 레프렌테이션으로 넘겨주는 블렌딩 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다음 추가적으로 큐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채용하였는데요. 이 큐포머는 몰레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퍼뮤테이션 이퀴버리언스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 해당 아키텍처를 차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잘 인베드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모델 구조로 해결을 하였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분자 성질 간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잘 학습시킬까에 대한 문제를 저희는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잘 구축함으로써 풀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대화나 묘사로 구성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과 다르게 저희는 서로 다른 네 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디자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 타입은 상세한 분자 구조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분자 구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이런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 타입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구조, 화학적 성질 관계 설명, 구조, 생물학적 성질 관계 설명인데요. 이 두 가지는 화학적 성질이 어떤 구조로부터 기인이 되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성질이 어떤 구조로부터 기인하게 되는지, 이 인과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한 인과관계 데이터 타입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은 포괄적 대화 데이터셋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의 어떤 컨버세이셔널 스킬을 기르기 위한 데이터 타입인데요.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인과관계를 모델링하기 위해서 대화의 시작을 구조에 대한 질의응답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학적 성질, 생물학적 성질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점점 대화의 심도를 깊어지게 만듦으로써 임플리시트하게 모델이 이러한 인과관계를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상세한 분자 구조 설명에 대한 데이터 예시인데요. 인풋으로는 분자, 스트럭처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 또 다른 인풋으로는 유저의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주어진 분자가 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떠한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하라라는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제 아웃풋이 모델이 학습하게 되는 것이고, GPT-4를 통해서 생성해낸 어떤 아웃풋 데이터셋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 상세한 분자 구조 설명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는 하나의 분자를 받았을 때 어떤 펑셔널 그룹이 있는지, 모티프가 있는지 이렇게 나열하고 이 펑셔널 그룹이 어떻게 붙어 있는지 분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데이터셋입니다. 따라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분자를 받았을 때 이 분자가 어떤 서브스트럭처를 갖고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예시는 구조 화학적 성질 관계 설명 데이터 타입에 대한 예시인데요. 마찬가지로 인풋으로는 몰레큘러 스트럭처가 들어가게 되고 인스트럭션으로는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화학적인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웃풋 부분이 LLM이 배우게 되는 부분인데 보시다시피 그 구조와 그로부터 연관되는 기인되는 화학적인 성질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분자는 떼오 에서가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분자의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화학적 성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아웃풋을 LLM 배우게 되면서
어떤 분자가 이 몰레큐를 가지고 어떤 서브스트럭처를 가지고 있고 이 서브스트럭처부터 어떻게 성질이 기인되게 되는지와 같은 인과관계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다음은 트레이닝 파트입니다. 트레이닝 파트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LLM한테 들어가는 분자에 대한 인베딩의 퀄리티를 높여주기 위해서 인코더를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32만 개의 분자를 이용을 해서 IUPAC 네임에 기반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나 IUPAC 제너레이션, IUPAC 매칭 이 세 가지 로스 오브젝티브를 이용해서 인코더를 학습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단계는 엔드 투 엔드 학습입니다. 앞서 구축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이 해당 라지 랭귀지 모델과 앞에 인코더를 모두 엔드 투엔드 학습시키는 단계인데요. 인풋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몰레큘이 들어가고 몰레큘의 인베딩과 랭귀지 인스트럭션이 라지 랭귀지 모델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 배우는 것은 아까 이전에 구축한 인스트럭션 데이터셋의 아웃풋이고 해당 아웃풋을 생성하도록 즉 넥스트 토큰 프레딕션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결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성적인 결과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모델 몰라마에 다음과 같은 분자를 주고 이 분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한 특성을 설명해 달라라고 인스트럭션을 넣었습니다. 이제 아래 초록색 박스가 저희 몰라마가 내놓는 답변인데요. 몰라마는 이 주어진 몰레큘이 벤조다이아제핀 클래스이고 어떤 진정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할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왜 이런 성질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근거도 같이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분자는 파라미딘 모이어티를 갖고 있고 이게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게 센트럴 너버스 시스템 데프레센트의 역할에 아주 핵심적일 것이다 라고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분자는 벤조다이아제핀 링과 브로민 아톰을 갖고 있고 이 할로젠 아톰이 리포필리시티에 영향을 미치고 가바 A 리셉터 바인딩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과 근거는 모두 실제로 어노테이션 되어 있는 내용과 일치하게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고 어노테이션 되어 있고 이 분자가 불안장애의 치료제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어노테이션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가바 A 리셉터에 바인딩을 해서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어노테이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만든 이 몰라마라는 모델이 분자의 핵심적인 특성을 잘 예측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근거도 제공을 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떤 해석 가능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정량적인 실험 결과입니다. 여러 LLM한테 하나의 분자를 주고 이 분자의 구조적, 화학적, 생물학적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답변들을 모아서 유용성, 헬프풀리스, relevance 적절성, accuracy 정확성, 상세한 수준 디테일, 그다음 오버올 스코어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리포트한 값은 GPT에 대한 상대적인 점수이기 때문에 이 값이 1보다 높으면은 GPT보다 잘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험 결과 저희가 제안하는 몰라마라는 모델이 여기 보이시는 다른 분자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답변을 내놓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그 값들이 1보다 크기 때문에 기존의 GPT보다 훨씬 더 답변을 더 정확하고 유용하게 답변을 제공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은 ADMET 태스크 중에 가장 기본적인 판파 태스크의 실험을 진행하였고요. 매트릭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큐레시, 얼마나 정확하게 판파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였는지, 그다음 피델리티, 답변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공하였는지, 그다음 헬프풀리스,
얼마나 유용한 답변을 제공하였는지 이 세 가지 매트릭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저희가 개발한 이 몰라 말하는 모델이 GPT보다 높은 정확도를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분자에 특화된 라지 랭귀지 모델들보다 더 유용하고 충실한 답변을 내놓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판파테스크에 대해서 몰라마가 내놓은 답변에 대한 예시인데요. 인풋 몰레큘로는 페닐 그룹, 인돌코어, 카르복사마이드, 파이롤리디논과 같은 서브스트럭처로 이루어진 인풋 몰레큘을 주고 이 몰레큘이 artificial membrane에 대해서 높은 투과도를 가지는지 혹은 낮은 투과도를 가지는지 클래시피케이션 하라라고 인스트럭션을 주었습니다. 아래 초록색 박스가 몰라마가 제공한 답변인데 이제 서브 스트럭처 단위로 어떤 서브 스트럭처가 존재하고 이 서브 스트럭처가 해당 태스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앞에 예측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 디시전을 내리는 형태의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몰레큘은 인돌 코어를 가지고 있고 이 인돌 코어가 플래너 스트럭처랑 아로마티시티 때문에 바이올로지컬 멤브레인과 인터랙트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몰레큘이 페닐 그룹을 가지고 있어서 하이드로포비시티가 높을 것이며 리피드 바이레이어와 인터랙션을 촉진시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서브스트럭처에 대해서도 이 서브스트럭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종합적으로 이 분자는 하이드로필릭한 성질과 하이드로포빅한 성질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artificial membrane과 인터랙트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높은 투과도를 가질 것이다 라고 디시전을 내리고 정답을 맞히게 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몰라마는 분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올바르게 예측할 뿐만 아니라 떻게 해서 이런 최종 답변을 내놓게 됐는지와 같은 추론 과정을 같이 제공함으로써 해석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실험 결과는 파인 튜닝 결과입니다. 실제로 ADMET 태스크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태스크들이기 때문에 파인 튜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파인 튜닝 시나리오에서도 저희가 제안하는 몰라마가 잘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자 컴프레hen션과 관련된 벤치마크를 가져와서 저희 몰라마를 파인 튜닝 시켜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저희가 제안하는 몰라마가 같은 베이스 모델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몰레큘에 특화된 LLM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베이스 모델을 공유하더라도 다른 베이스 모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희가 제안하는 몰라마가 ADMET 태스크에 파인 튜닝 되더라도 좋은 성능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들은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되고, 채팅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채팅으로 한번, 질문 네. 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저는 한국과학연구원의 장지돈이라고 하는데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해 주신 것 중에 그 정량 결과 분석을 해 주실 때 그 각자의 어떤 매트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매트릭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유용성, 적절성 이런 항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다 퀄리티를 이제 측정하는 건데요. 이 매트릭들은 다 LLM들이 평가하게 됩니다. LLM에서 저지라는 테크닉이 있는데 LLM한테 이 생성한 답변을 보고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적절한지 판단하라고 이제 인스트럭션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스코어를 기반으로 해서 네, 답들을 리포트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네, 유한양의 채팅으로도, 현관인데요. 어, 네, 네, 먼저 해주세요.
예, 그 아까 인돌이라고 표현된 구조가 있던데, 네네. 예, 저기 보시면 저기 인돌 구조가 아니고 피롤로 피리딘이라고 하는 구조예요. 아, 제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인돌이 아니고 피롤, 예, 그거는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팅을. 한비약품 나오현입니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제가 잘 몰라서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들어가 있는 그 학습에 들어간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미 알려진 몰레큘 특징이 들어간 거고, 저희가 인풋으로 집어넣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알려져 있지 않은 몰레큘을 넣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알려져 있는 걸 넣었을 때 이게 유효하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를 보는 건가요? 저희가 결과를 리포트할 때 쓴 몰레큘들은 트레이닝 셋에는 들어가지 않는 테스트 몰레큘입니다. 그래서 모델이 직접 보지 않은 몰레큘이고요. 네, 학습 데이터를 꾸릴 때는 아무래도 어노테이션이나 뭐 아이유팩 네임 이런 게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다 잘 알려진 몰레큘들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멜로디 사업단 전석환입니다. 네, 네. 그 질문 드릴 게 하나가 있는 게, 저 모델 학습하실 때 GPT-4.5로 생성된 아웃풋으로 학습을 시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그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 과정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마찬가지로 필터링 과정을 거쳤는데요. GPT-4를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GPT-4한테 생성된 답변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1점부터 4점부터 매기라고 해서 4점인 샘플들만 이제 필터를 했고요. 실제로 다른 LLM 모델들을 가지고도 필터링 해봤는데, 네, 퍼포먼스의 향상이 딱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 추가적으로 저희가 생물화학을 전공한 석박 과정 분들한테 이 필터링 과정이 얼마나 좀 정확한지에 대해서 휴먼 이밸리에이션을 진행을 하였는데 GPT가 예측한 것과 유사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그 회의 자료 중에서 GitHub 홈페이지를 올려주셨는데, 거기에 데이터셋을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 사용한 학습 데이터가 여기 허깅 페이스에 올라간 데이터셋이 맞나요, 혹시? 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학교 이준서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이 좀 있는데, 초반에 데이터셋 프리페이션 할 때 2D 컨포머랑 3D 컨포머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3D 컨포머 자체는 어디서 가지고 온 데이터인지 아니면 뭐 2D 컨포머 자체에서 3D 컨포머로 변환시키는 다른 작업이 따로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스마일즈로부터 2D 그래프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스마일스로부터 3D 컨포메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3D 컨포메이션은 RDKit 라이브러리나 오픈 바벨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컴퓨테이션 기반이라서 어느 정도 정확하고 네, 신뢰할 만한 스트럭처라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에 보면은 아까 그 전에 그 어크런시 퍼센테이지 볼 수 있었는데, 네, 네, 고기 이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네, 이게 약간, 어, 아이고. 네, 아까 방금 그 페이지 보시면은, 네, 근데 이 어크런시 자체가 정확도가 얼만큼 높은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랄라몰 자체가 다른 거에 비해서 어떻게 뭐 높은 퍼센테이지를 가졌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긴 하는데 이게 몇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리고 몇 개가 왁션시가 맞는 거고 그리고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지 그런 게 조금 의문이 들어가지고 좀. 아, 네. 판파 태스크는 제가 알기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요. 한 700개의 테스트 셋이 있고, 어,
네, 여기 테스트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맞췄는지 퍼센티지 어큐러시를 매저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한미학 항공정치 문도현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질문드릴 게 총 세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챗GPT-5를 사용했을 때 스마일스 구조보다 인치 구조라고 불리는 이제 INCHI 구조가 더 정확하다고 좀 깨달았고, 근데 이제 그거보다 하위 버전인 챗GPT-4로 이제 28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시켰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학습된 데이터가 스마일리스 구조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느끼다 보니까 본자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벤젤링이 늘어날수록 이런 구조에 대한 불확정성이 늘어났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그 팜프 태스크를 진행할 때 있어서 이제 멤브레인 펄미어빌리티 가장 중요한 벤젤린 구조가 이제 많이 들어갈수록 저희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그 좀 핵심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제 제 질문의 요지는 왜 챗GPT 4를 사용하시는지와 이제 스마일리스 구조가 아닌 다른 좀 더 이제 IAPC 구조에 근접한 다른 구조를 쓰시지 않았는지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 네. 저희가 연구할 당시에는 사실 GPT-4가 최신, 라지 랭귀지 모델이어서, 불가피하게 이제 GPT-4를 이용해서 데이터 생성이나, 네, 필터링 과정을 진행하였고요. 이후에 사실 GPT-5를 저도 조금 써봤는데요. 확실히 스마일즈에 대해서 이해력이 많이 늘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인치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 부분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따로 변환 과정이 필요하거나 혹은 어노테이션이 필요한 부분인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 어노테이션 돼 있는 스마일즈로만 네, 데이터 생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일반적 분자 성질이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혹시 일반적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신 이유가 있나 궁금하고 약간 제너럴리티를 좀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아니면 그냥 관례적인 표현인지. 저희가 이 분자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시킬 때 완전 약학적인 것을 학습시키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의 부족이나 중간에 어떤 설명 과정에 대한 그 내용이 부족해서 일단 제일 근본적인 내용부터 학습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 구조적인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내용을 학습시키자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칭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 일반적이라는 말을 여쭤본 이유가 아시겠지만 이제 신약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찌 보면 그 물을 어떤 용매에 녹였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형태와 그거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극성 분자가 극성 용매에 들어갔을 때와 이제 극성 분자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이제 무극성 용매에 들어갔을 때 그런 움직임이 이제 몰라마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아니면 단독으로 그냥 이게 어떤 3D 공간 스페이스에 있었을 때 그냥 그 정도의 성질만 예측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음,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그런 것까지 예측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화학적인 것과 생물학적인 내용만 조금 그런 패턴을 학습했다 뿐이지, 이제, 실제로 용매로 들어갔을 때, 어떤 추가적인 성질을 갖는지와 관련된 데이터셋은 따로 학습을 시키지 않았고요. 다만 앞단에 프롬프트로 굉장히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정보를 많이 넣어주거나 하면은 정확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네, 여전히 원하시는 만큼의 성능은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C 로그 P 같은 인자의 이제 용해도 같은 측면도 혹시 예측할 수 있나요? 몰라. 아마 예측이 많이 틀릴 겁니다. 일반적으로, 플로팅 밸류 실수 값을 예측하는 것은 또 일반적으로 라지 랭귀지 모델이 잘 못하기도 하고요. 아마 추가적인 파인 튜닝이 필요로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만든 몰라마라는 모델이 바로 직접적으로 예측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오픈 소스된 모델이라서 그런데 파인 튜닝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채팅에 있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몰라마가 추론한 내용을 웰랩 익스페리멘트 등으로 테스트해 보신 적이 있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없습니다. 네. 저희 연구실에는 그렇게 웰랩 익스페리멘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없어서요. 네.
멜랩 익스페리먼트를 따로 진행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네, 진행은 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서, 네,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